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올 한해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빌면서 2021년 첫 번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인텔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삼성전자에서 들려올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삼성전자에게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자,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업체죠. 인텔이 과연 반도체 생산을 중단하게 될까요? 자, 최근 발표했던 7나노 반도체 생산 연기와 관련해서 그 파장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7나노 연기의 이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최근 미국의 헤지펀드죠. 서드포인트는 인텔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서 반도체 생산 부분을 털어내고 전략적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투자 자문 고용을 주문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인텔은 한때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반도체 제조에서 선두 자리를 잃었다 라고 말하며 삼성전자와 TSMC와 같은 경쟁사들이 이 프로세스 기술력을 높이며 현저한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인텔 너희들 이제 반도체 생산은 그만하고 팹리스 업체들처럼 그냥 설계만 해서 수익을 내고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겨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자, 물론 투자자의 입장에서 낸 의견 중 하나이긴 합니다. 인텔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현재 인텔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현재 인텔이 처한 상황을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격차, 두 번째는 7나노 반도체 위탁 생산 결정, 세 번째는 CPU 경쟁 업체인 AMD의 비약적인 성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애플, MS 등 대형 고객사들의 탈인텔화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술 격차입니다. 인텔은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7나노 CPU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은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앞서서도 수차례 7나노 제품 출시를 연기했었는데요. 지난 7월 또다시 이 7나노 생산을 미룬 건 수율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말은 일단 7나노 개발은 성공을 했고 생산도 가능은 하지만 전체 생산품 대비 이 양품의 비율이 적어서 지금은 못 팔겠다는 겁니다. 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양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인텔의 경쟁 업체죠.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은 현재 7나노는 물론이고 5나노를 넘어 3나노와 2나노까지도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인텔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삼성전자와 TSMC는 1, 2년 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단계에 있는 이 7나노 반도체도 인텔은 아직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1, 2년이 더 흘러간다면 이들 업체 간의 기술 격차는 더 심하게 벌어질 거라고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2022년에 삼성전자와 TSMC는 3나노 공정으로 진검승부를 예약한 상태죠. 인텔이 그런 그들을 기술력으로 다시 앞서 나갈 수 있게 될까요? 정말 깊은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7나노 반도체 위탁 생산 결정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7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와 TSMC 단 두 곳뿐이죠. 만약 인텔이 이 7나노 제품을 위탁 생산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실 인텔을 고객사로 맞이한다면 둘 중에 누가 됐든 대박입니다. 정말 큰 공룡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텔이 7나노를 파운드리에 맡기게 된다면 그 수주를 따내는 건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요.
객관적으로는 TSMC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기술력이나 양산 능력에서 삼성을 앞서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과는 다르게 오직 위탁 생산만 하고 있어서 기술 부분에 비밀 유지가 유리하다는 점도 TSMC의 장점이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도 역시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우선 퀄컴과 엔비디아, IBM 등을 고객사로 유치하면서 제품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10나노 이하 미세공정 시장에서 TSMC보다 납품 단가가 20-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인텔이 제시했던 파운드리 기준 중 공급망의 경제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애플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주문이 몰린 TSMC가 인텔 제품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텔의 또 다른 기준인 예측 가능한 공급 일정 부분에서도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오히려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TSMC는 인텔의 경쟁사인 AMD의 주요 7나노 CPU와 GPU를 단독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도 삼성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진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인텔이 7나노 공정을 파운드리로 맡기게 될지 아니면 자체 생산으로 강행할지는 두고 보면 알 텐데요. 자, 어쨌든 확률은 반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인텔의 7나노 이 공정을 수주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CPU 경쟁업체인 AMD의 비약적인 성장입니다. 자, 최근의 주가 흐름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자, AMD의 미친 급등과 인텔의 주가 하락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말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이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팹 건설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텔의 경쟁자인 AMD는 본래 회사 규모가 작아서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2008년 반도체 생산 부분을 분리하고 아부다비 정부 투자 회사에 자금을 끌어들여 별도의 파운드리 회사죠. 글로벌 파운드리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파운드리조차도 이 치솟는 미세공정 건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7나노 이하 미세공정 개발을 포기해버렸죠. 자, 그만큼 7나노 이하의 이 공정이 정말 까다롭고 기술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자, 아무튼 AMD는 생산은 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이 전문 팹리스로의 길을 걸으면서 최근 대만의 TSMC를 통해 7나노 공정의 CPU도 생산을 하면서 고성능 저전력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국내 조립 PC 중에서 AMD의 라이젠 프로세서가 두드러진 약진을 했는데요. 올 한해 평균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했고 5월에는 무려 6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PC 시장에서도 내년도 AMD의 프로세서의 점유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애플, MS 등 이 대형 고객사들의 탈인텔화인데요. 최근 애플의 M1 칩 CPU 자체 개발과 이 파운드리에서의 생산, 그리고 MS 역시 자체 ARM 서버 프로세서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인텔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장 조사기관인 IDC는 2020년 3분기 서버 시장에서 ARM 기반 서버가 전년 대비 무려 430.5%나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이 서버 시장에서조차 인텔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견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인텔은 2015년부터 14나노 공정을 통한 CPU를 출시하면서 당시 시장을 선도했는데요. 자, 하지만 현재까지도 14나노 공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10나노 CPU로 넘어온 상태이지만 주력 제품인 PC용 CPU는 아직까지도 14나노 공정으로 제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수요처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겠죠. AMD 등 타 경쟁사들은 7나노 양산을 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14나노에 매여 있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먼저 칼을 빼들었죠.
자체 CPU인 M1 칩을 ARM 기반으로 설계를 하면서 TSMC에서 파운드리 생산을 맡게 됐죠. 성능 또한 인텔의 것보다 너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앞으로 제조사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게 이 반도체를 자체 설계하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은 호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파운드리 투자와도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자, 같은 종합 반도체이지만 이제 더 이상 인텔과 삼성전자의 길은 달라 보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베팅을 하고 싶어지는데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인텔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